대북전단 살포로 불거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녘땅과 마주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길 발언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사찰과 문화재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스님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기획 5부작 한국전쟁 70년 분단을 넘어 평화로 오늘은 첫 순서로 불교계의 피해 실태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스님들의 활동을 알아봅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만해 스님의 열반 장소인 서울 성북구 시무장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무원 불자들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를 찾아 불교 용성에 앞장서는 불자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오대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자비 나눔도 실천하는 오대산 선제길 걷기 명상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불거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녘땅과 마주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길 발언했습니다. 파주 보광사와 검단사 등의 표정, 첫 소식으로 최선호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도를 자처하는 경기도 파주 시내의 모습입니다. 남북의 긴장 국면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바뀌진 않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진각에서는 전쟁 당시 끊어진 독개다리가 분단이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의 현실이자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 이곳에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에는 분단의 아픔을 더 역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화적으로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지도 벌써 70년인데 서로의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판문점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에 자리한 파주 통일대교입니다. 개성공단을 육로로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지만 오가는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고 주위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사찰들에서도 분단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천년고찰 검단사는 파주 통일동산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근처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이 자리한 언덕에서는 갈 수 없는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입니다. 파주의 또 다른 천년고찰 보광사는 조선 21대 왕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 씨를 기리기 위해 매달 들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강 이북 6대 사찰로 꼽힐 만큼 웅장한 규모지만 한국정쟁 당시 폭격을 맞아 대웅전과 만세루만 남고 모두 불에 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든 관계가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서 포 소리나 이런 게 들리면 항상 긴장하기는 긴장을 합니다. 새벽에 예불 할 때 보면은 행선축원이라 해서 나라의 번영, 안정 이런 걸 발언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12m 높이의 호국 통일대불은 보광사 경내를 내려다보며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광사 같은 경우는 통일대불도 이렇게 따로 모시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접경 지역 파주에서 만난 시민들과 불교계는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분단의 역사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한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전쟁 당시 많은 사찰과 문화재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스님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기획 5부작 한국전쟁 70년 분단을 넘어 평화로, 오늘은 첫 순서로 70년 전 불교계 피해 실태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스님들의 활동을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우리 국군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온 유엔 참전군과 남북 민간인 등 138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사찰들이 불에 타고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등 불교계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군과 미군, 북한군의 군사작전 명목으로 고성 건봉사와 월정사, 서울 진관사, 백담사와 송광사 등 수백여 개 사찰의 대웅전과 전각, 국보들이 불에 타고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 수만여 점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동화사와 은혜사, 해인사의 젊은 스님들은 학도병으로 참전하거나 정훈장교를 맡아 장병들에게 강한 정신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군복무를 하던 스님과 불자장교, 민간 포교사들은 장병 위문, 전사자 천도 등의 활동을 펼쳐 이때부터 군포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포교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그런 모습을 보고 후배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이 포교를 하고, 특히 영축 총림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을 돌보는 야전 병원 역할을 하면서 스님들이 3천여 명에 이르는 부상병들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한 국가를 지키는 그 군인들은 숭고한 정신으로 또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군승이 파견됐고,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사찰과 문화재 피해, 해외 반출 규모, 휴전 이후 사찰 복구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스님들과 민간 포교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근거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시대에 어렵게 살던 스님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이제. 사는데 그게 하나도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본 거, 국가가. 그래서 나 그게 안타까운 거라. 정말 종단인 차원에서 이거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기록에 올려야 된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당시 불교계의 피해와 활동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 한국불교의 나라사랑 정신과 국난 극복에 앞장서온 전통을 재조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지난 토요일 만해 스님의 열반 장소인 서울 성북구 시무장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내년 2월 건립을 목표로 만해 평화센터를 추진하고 만해 기림 사업과 학술 연구 사업, 희망인재 육성 사업, 통일 교육 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불교,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결코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탱해온 그 많은 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러한 불교의 화정과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우리 역사 아까 계속해서 봤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이어나오는 우리의 통일운동의 정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불청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젊은 불자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미래 불교를 위한 청년 불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도 제약이 적지 않은데요. 공무원 불자들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를 찾아 불교 융성에 앞장서는 불자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손창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손 회장과 임원진 등은 먼저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곧이어 길게 마련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주지 원명 스님과 손 회장. 이 자리에는 청와대 불자회와 서울 강남구청 불심의 회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오찬 메뉴로 오이가 곁들여진 냉메밀이 올라왔고 손 회장에 대한 취임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천년고찰 봉은사의 역사를 비롯해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행적 등을 소개하며 불교의 중흥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봉은사와 공불련은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외국인 공무원의 템플스테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템플스테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영빈관 다 템플스테이 한 일환이에요. 원명 스님은 공불련 회원들에게 백곡천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 나와 허응당 보호 등 불교 중흥과 관련된 책 여러 권과 함께 염주를 선물했습니다. 나라와 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또 봉은사에서 또 아니면 각 사찰에서 각 지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교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무원이 불자가 되고 또 그래야 이제 나라도 더 불심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을 잘 볼 수 있지 않겠나. 손 회장과 임원진들은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판전과 국내 최대 규모의 석불인 미륵대불 등 주요 유물들을 둘러보고 불자로서의 신심을 되새겼습니다. 그 스님들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불교가 좀 더 융성하고 불교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지키는 가치니까 특히 공무원 불자회가 조금 더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역 불자회하고 지역의 주요 사찰을 연계하는 이런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그 공직자들한테 불이 붙은 이 공무원 활동, 포교 활동을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불련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불교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공무원 불자들의 공심을 하나로 모아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지난 19일 원적에 든 조계종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장성 백양사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주말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교육관에 마련된 백운 대강백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상좌인 교육원장 진우 스님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백운 스님은 1934년 전남 장성군 부리면에서 출생해 범어사와 통도사 강원에서 수학했으며 화엄사와 범어사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또 한국불교사와 편양 언기선사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양치는 성자를 비롯해 진묵대사와 초이선사, 동산대종사, 완당 김정희 등을 집필하는 등 저술에도 진력했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종헌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차기 종회 상정할 주요 종법 재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종헌 개정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계법과 총림 임회 구성원의 교구 신도회장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을 차기 종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5년 이후 출가자의 승납을 이전 스님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승려법과 종립특별선언 주지추천위원장의 관할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하는 선언법 개정안은 차기 종헌종법 특위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이 발의한 가칭 불교 사회복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로 이월됐습니다. 오대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자비 나눔도 실천하는 오대산 선제길 걷기 명상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명상의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오대산 월정사. 한산했던 산사가 모처럼 모여든 이들로 인해 활기가 넘칩니다. 월정사가 마련한 선제길 걷기 명상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산사를 찾은 가족들이 사찰 여기저기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다채로운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옷을 입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소방 안전 체험도 즐겁고 단주도 만들며 아름다운 산사를 담은 그림도 그려봅니다. 월정사를 찾은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오대산이 내준 청량한 기운을 받으며 모처럼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깨끗한 공기하고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들을 좀 자연을 만나서 좀 이렇게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자연을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좀 자유로운 아이로 좀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좀 활기차고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네. 오대산 월정사가 2004년부터 해마다 마련해온 선제길 걷기 축제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변화와 충격으로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하고 나와 이웃, 자연, 평화, 생명에 대해 새삼 깊이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생명평화 나눔이라는 이런 가치가 실현될 수 있게끔 함께 우리가 깊게 사유 명상하면서 오늘 이 오대산천 푸르름 속에 자연과 함께 큰 호흡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푸르러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온 충격은 숲길을 걸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나, 평화로운 이웃,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마음을 모으는 계기도 됐습니다. 깊은 나의 본원의 자리, 본래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근원적인 물음과 더불어서 이 시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또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사유를 또 명상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 선제길 걷기 명상 축제에 참가한 이들은 한없이 푸른 숲이 주는 청정함을 만끽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T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인 불교 의례인 생전예수제를 회향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경내에서 49일간의 기도 정진을 마무리하는 생전예수제 회향법회와 함께 80세 이상 어르신 불자들을 초청해 보은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법륜사 스님과 신도들은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선물하고 점심 공양을 대접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올해 생전예수제 회향법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효행을 실천해 생전예수제 본래 의미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항공의 역사와 위상을 알리는 국립항공박물관이 7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문을 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창설 100주년, 한국전쟁 70년째를 맞은 해여서 국립항공박물관의 개관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한인 비행학교 창설 기사를 다룬 1920년 미국 윌로스 데일리 저널 신문 원본, 한국 항공대를 뜻하는 영문 약자 KAC와 태극마크가 새겨진 당시 훈련기 복원물, 김포공항 옆에 들어선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전시물입니다. 항공 독립운동의 첫 기지 윌로스 한인 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에 맞춰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수한 우리 한인들에 의해서 자본과 한인들이 뭉쳐서 비행학교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올해로 개교 100주년이 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한국전쟁 활약상을 담은 전시물은 올해가 6.25 70주년이기도 해 더욱 눈길을 끕니다. 한국 최초 비행사 안창남의 금강호 실물 모형과 실제 공군 전투기들이 창공에 매달렸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항공 산업과 공항 시스템을 압축해 놓은 공간은
미래의 꿈을 담았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오면 우리 역사 속에 세이버 몰았던 사람, 제공을 몰았던 사람, 저 747을 같이 타서 최초로 LA로 가서 교민을 만났던 승무원들을 우리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국립항공박물관만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상체험 등을 통해 블랙이글 조종사의 멋진 고개 비행과 공항 관제사 역할 등을 실제와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안창난 비행사의 비행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미래 항공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우리 국립항공박물관을 찾으셔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항공인 그런 소중한 인재가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항공기술과 문화는 비천상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하늘 우주 사상 등과도 일맥상통해 전통 문화와의 다양한 콘텐츠 접목이 가능합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기획 7년 만에 다음 달 3일 개관식을 갖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인 관람은 제한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 접근성과 알찬 콘텐츠로 무장한 국립항공박물관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사진, 한식, 로봇 등 다양한 주제의 테마형 뮤지엄 9개를 추가로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공예박물관과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한식문화관, 로봇과학관, 서울시 통합수장고 등을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SM,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K-팝 연예 기획사들이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공연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나 지역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관광 거점 도시 4곳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계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온라인 제보센터 스픽 라우더가 개설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 조사를 위해 개설된 이 사이트에선 문예지 원고 청탁과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 작품집 발간과 계약 등 출판 과정 등에 관한 제보를 받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계 지도자들도 최근 남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지금은 더 나은 남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갈 길이 비록 험난해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더 큰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